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주말 사이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국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정리를 통해서 오늘 장전의 작전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글로벌 이슈부터 그에 따른 시장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말 사이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외신들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변동성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특히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 출발했지만요. 결국에는 하락 반전하기도 하면서 변동성 장세가 굉장히 심한 하루였는데 특히 S&P 500 지수가 장중에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을 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8주 연속 하락하면서 1923년 이후 최장 기간 하락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7주 연속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반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저점 매수보다는 우선 매도를 권했고요. 11개 섹터 중에 헬스케어 부동산이 1% 이상 올랐고 반면 임의소비재 산업은 1% 이상 밀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지수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다우존스는 강보합권으로 마쳤고요. 나스닥은 0.3% 하락, 반면 S&P 500은 0.01%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기술주 흐름 체크를 해볼까요? 간밤 주요 기술주의 흐름도 혼조 흐름으로 마친 가운데 애플은 0.17%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는 애플이 북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달성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웨드부시의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매도세를 겪고 있지만 애플은 매수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제한적이었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A는 각각 0.23%, 1.34%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는데 특히 구글은 알파벳이 구글 플레이에서 매치그룹 일시 사용 금지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0.25% 소폭의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시티가 아마존을 최선호 종목에서 제외했다는 소식 들려온 점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6.42% 크게 밀리면서 700슬라를 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종목이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후에 700슬라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2.51% 빠지면서 반도체주가 어두운 모습을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0.27% 올랐고요. WTI는 0.91% 오르면서 계속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 금리 인하 소식에 중국의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될 것이라는 게 다소 둔화가 됐지만요. 여전히 시장은 세계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날 금 가격은 전일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다만 이번 주 금 가격은 4주 만에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0.04%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0.76% 빠지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사이버 보안업체인 팔로알토는 호실적에 힘입어서 지난 금요일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좀 빠지면서 마쳤고요. 동사는 가이던스를 3차례 상향 조정했다는 점 잠시 후 외신에서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로스 스토어스 보시면 22% 급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소매 업체죠.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과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이자는 3.59% 오르면서 간밤에 헬스케어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상승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디어 살펴볼 텐데요. 저조한 매출을 발표를 했지만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이 동사 수요를 견인했다고 밝혔고요.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진에 반응을 하면서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4% 급락세로 마무리 지었고 이어서 캐터필러에도 영향을 주면서 4% 동반 급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만큼 이 종목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살펴보면 3.86% 급락을 했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했고요. 저조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주가 간밤에 급락세를 시현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자세한 외신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쏟아져 나왔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 관련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번 방안에서 가장 도드라진 점은 경제 안보 행보였다는 평가입니다. Hyundai Motor Group to invest more than $10 billion in US up to 2025. 첫 방문지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었던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공장을 시찰하고 세계 최초로 양산 예정인 반도체 시제품에 함께 서명하는 모습은 반도체 동맹으로서의 한미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는 평가가 일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대통령이 한국 내 반도체 공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마지막 오전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의 50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협조를 약속했는데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이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분야인 만큼 양국 간의 파트너십 강화가 좀 예정이 된 상태입니다.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신승용 대표께서 꼭 살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cks had for another potentially treacherous week as a slew of retailers report earnings. S&P 500 지수가 장중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쯤에서 리뷰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리뷰부터 해보면 S&P 500 지수가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한 건 2020년 3월 이후 처음인데요. 샌더스 모리스 해리스의 조지볼 회장은 평균적으로 약세장은 1년, 더 구체적으로는 338일간 지속된다면서 이번 하락세는 그것의 3분의 1에 불과해 그 사이 랠리가 있더라도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미증시 전반에 비관론이 팽배한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낙관적인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8% 추가 하락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식시장이 바닥에 닿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밝혔고요. capitulation, 항복 신호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시장의 흐름 예의주시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알토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급락세를 시현을 했는데요. 급등을 했는데요. 자세히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600달러에서 61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티의 한 애널리스트는 팔로알토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동기간 결제 처리량 증가가 팔로알토의 플랫폼이 강력한 수요 여건에서 지위를 굳히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또한 웨드부시의 댄 아이비스 애널리스트는 팔로알토의 클라우드 전략이 고객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번 실적은 매우 블로우아웃, 즉 긍정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동사의 호실적인 사이버 보안 전반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밝혀졌고요. 클라우드 중심의 전환 추세 속에 사이버 보안 위협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섹터는 엄청난 성장세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사이버 보안주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과 외신 살펴봤습니다. 네, 역시나 글로벌 외신도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주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이 끝나면 양국 간의 손익 계산서를 네네. 한번 따져봅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저희가 얻은 건 뭐고 남은 과제는 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때까지 이야기가 되었었던 그 부분, 다양한 부분이 있었죠.
안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특히나 반도체와 자동차 등 미래 전략 산업과 관련된 부분,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협의 내지는 어떤 동맹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상 상당 부분 많았었는데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그 예상을 좀 능가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경제 안보, 그동안 사실은 대북과 관련해서 안보 동맹을 사실상 상당 부분 가장 위에다가 세워놓고 그 밑에서 사실 경제랄지 뭐 외교랄지 이런 부분들 사실상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 한국을 방문하자마자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을 하면서 사실상 상당 부분 상징적으로 경제 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래 전략 산업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한미 간 동맹 체제, 이 부분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 또는 상징적인 방문을 했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친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죠. 원자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동안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 한국전력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조금은 좀 다른 방향의 어떤 친환경과 관련된 행보를 걸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전력이 상당 부분 주가 10년 동안의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 63,000원까지 갔었던 2016년 63,000원까지 갔었던 한국전력의 주가가 22,000원, 23,000원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 어찌 보면 한국전력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 부분 오히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봤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여기에 바이든의 성과 생각을 해보면 뭐 그 동맹 강화 그리고 이런 재확인 과정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IPF를 확고히 했다.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나라 IPF 참여 확정 공식화를 이미 시켰고 24일 윤석열 대통령도 그 발대식에 일단 화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예정 스케줄 이미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특히나 반도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소위 말하는 반도체 공급망, 이 부분을 미국 중심으로 확고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고 그에 대한 어떤 그 반향도 충분히 불러 일으켰다라는 점, 여기에 미국 내에 투자를 유치하려는 그런 의지까지도 보였다라는 부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미국의 투자 이미 텍사스 어스틴에 이미 큰 규모의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착공을 예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내 투자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서로 간에 맞교환을 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분명히 나옵니다. 일단 정상회담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멘텀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네. 방향성을 쫓아가자라는 그런 어떤 조금 좀 긴 호흡에서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서 분명하게 제시된 것, 반도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IPEF, 그리고 원자력 부분, 분명하게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점. 바이든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전략과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미래 전략,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점.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줄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 방향성 관점에서의 시사점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 날 이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별도로 만나서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현대차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105억 달러죠. 105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한 2, 3조 원, 10한 3조 원 정도의 이제 그 투자를 미국에다 이제 하겠다라는 2025년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습니다. 일단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건 그리고 자율주행이랄지 미래 전략 산업에 현대차 그룹이 추가로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라는 부분. 여기서 아마도 이와 관련된 업종군들, 테마군들 상당 부분 모멘텀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두셔보고요. 중요한 거 정리를 해드립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이번 방문에서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이렇게 화두로 눈에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부 모두 배터리와 그 반도체와 바이오 이 세 가지를 미래 전략 사업으로 확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던져주는 시사점 분명하다. 단 모멘텀을 추정하진 말고 그 방향성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이 수혜주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 또 나오고 있을 텐데 또 월요일장 열리면 그런 모습들이 나올 텐데 모멘텀에서 끝날 게 아니라 방향성을 확인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방향성 중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IPEF 관련돼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첫 회의에 참석한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아주 노골적으로 네네. 부정적인 네. 이야기들을 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기로 저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우리 경제인들의 평가 이게 과거 한미 간 동맹 체제가 안보 동맹 체제였지만 확실히 변해가고 있다. 우리의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의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어떤 그 동맹 관계에 끌어들이려는 그런 어떤 그 노력들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IPEF,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가 되겠는데 이게 그동안은 안보 동맹에서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점차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그 잣대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국 중심의 RCEP도 있고요. 이제 미국 중심의 IPEF가 이제 새롭게 이제 출범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RCEP과 IPEF 어떤 중심으로 시장은 전개돼. 우리는 일단 IPEF 쪽으로 상당 부분 좀 무게중심이 기울었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IPEF가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그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와 거의 유사한 성격이 아닐까. 왜냐하면 IPEF는 친환경이나 뭐 노동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규제는 사실상 상당 부분 강화가 됩니다. 대신에 관세 동맹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수출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마켓, 시장의 어떤 그 파이를 키우는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된다. 결국 FTA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라면 IT도 그렇고요. 기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항공, 통신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그 시장, 소비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확대될 가능성 높을 수 있다. 특히나 수출과 관련된 어떤 그 기업들에 대한 관심 충분히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단 이게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이제 출범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공식화하는 그런 자리. 여기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아직 공식화는 분명히 안 되었다라는 아직 출범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계속 생각을 해두시면 점차 시장 내에서 이와 관련된 관심 업종군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 부분 증가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수출 관련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 수출 관련주는 결국은 글로벌 소비 또는 글로벌 고용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염두에 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 나왔던 이야기들 중 IPEF 오늘도 참석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을 계속해 주신 것처럼 모멘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방향성 물결을 확인해 보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엔데믹 시장 시대로 좀 넘어가면서 관련돼서 고용 시장의 움직임이 크게 좀 변화하고 있다, 혹은 변화해야 한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글로벌 경제 지표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목요일과 금요일에 상당 부분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목요일엔 한은의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1분기 GDP의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FOMC 의사록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금요일 날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물가. 이 부분에 일단 시장은 상당 부분 관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의 소비 지출. 어찌 보면 개인의 소득, 그리고 개인의 소비,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고용과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최근 가장 큰 변화, 팬데믹 상황에서 엔데믹 상황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과도기. 지금 과도기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통화와 관련된 과도기, 통화 확장에서 통화 긴축으로, 대신에 재정은 계속 확장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과도기 속에서 과연 경기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어떤 방향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어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정점 통과 여부. 이 정점 통과가 있느냐, 정점 통과가 없느냐에 따른 시장의 변화. 그리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변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환경과 이제 정점 통과 여부에 대한 논쟁이 한참 치열한 그런 어떤 환경,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고용시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고용시장이 팬데믹 상황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비대면 중심에서 이제 점차 대면 중심으로, 그렇다고 비대면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소위 말하는 혼용, 비대면과 대면의 혼용 양상의 고용시장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팬데믹 기간에는 비대면 업무와 비대면 채용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PC, 그리고 PC 통신과 관련된 스마트 기계 통신과 관련된 업종군들의 어떤 폭발적인 수요 성장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이제는 서서히 엔데믹 기간으로 접어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소위 말하는 지금 소위 말하는 엔데믹 블루라는, 이 과거에는 팬데믹 블루라는 팬데믹과 관련된 우울함이 시장 일반인들을 이제 조금 괴롭혔다라면, 이제는 서서히 직장인들을 엔데믹 블루가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소위 말하는 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 야유회도 싫어하는 사람들, 출장도 싫어하는 사람들, 과거는 통신이나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졌었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면 상황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혼란기 내지는 지각 변동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높은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구인 그리고 구직 분명히 다릅니다. 구인은 회사 차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고, 구직은
개인 차원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여기서 다소간에 좀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네. 구인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대면을 아무래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근데 구직을 하고 있는 개인 입장에서는 재택근무를 선호하더라. 이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좀 마찰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 오히려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시각에 이제 그 접어들게 되면서 그 미국 내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때 대퇴직, Great Resignation이라는 대퇴직, 그러니까 대다수가 퇴직을 미리 그 퇴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던 반면에 지금 현재는 은퇴를 취소하는 그런 어떤 그 계층들이 상당 부분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고용 시장의 변화가 우리 시장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분명합니다. 지각 변동, 고용 시장에서의 어떤 그 큰 변화 두 가지인데요. 가처분 소득에 대한 축소, 줄어드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다시 고용 시장으로 나오고 있더라. 고용 시장의 긍정적인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농후하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의식주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다 보니까 식과 주, 여기서 비용 상승이 상당 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내구 소비재랄지, 조금 좀 호화스러운 사치품의 어떤 그 소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 축소될 가능성, 이게 결국에는 실물 경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항상 고용을 살펴봐야 되고 소비를 살펴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말 금요일 미국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지금 발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번 주 관전해야 될 어떤 그 이벤트일 수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두 번째는 업종별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고용 확대냐, 고용 축소냐, 이게 업종별로 엇갈리게 되는데, 특히나 빅테크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서서히 축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통 쪽에서도요, 오히려 유통 쪽에서도 어떤 그 물류와 관련된 그 고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어떤 그 온라인과 관련된 비대면과 관련된 어떤 그 구인 활동은 기업 차원에서 상당 부분 축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엔데믹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언택트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성장은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 모멘텀은 꺾였다. 언택트와 온택트,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언택트의 모멘텀은 꺾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모멘텀 추종자들은 언택트 관련주들을 서서히 그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방향성을 가지실지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부분 분명하게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용 시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나올 경제 지표들 대표님께서 짚어드렸으니까 이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 대표님, 오늘 월요일장 저희 앞두고 있는데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정부 추종, 지금 변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상당한 뭐 미국에서는 이제 약세장에 기술적으로 이미 돌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반면에 저점 매수 유입하는 그 물량도 사실상 무시를 못합니다.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장세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추진 정책에 편승하는 전략이 가장 편안한 전략이 아닐까. 그 부분은 결국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너무나 명확하다. 미래 전략, 정부 추진 방향에 편승을 하는 퀄리티 성장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유효할 것이다. 아울러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가격 전이,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을 고스란히 제품군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 경기 소재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 짚어봤는데요. 좀 더 세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 연결되어 있습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중국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최근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미국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조정의 빌미는 사실 긴축의 이슈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긴축은 좀 시작됐고, 그 폭도 이제 0.5bp 정도이며 3, 4회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제 증시 약세가 좀 시작된 건 중국의 봉쇄 변수, 이후에 이제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회의가 좀 생긴 것인데,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좀 변수로 된 어떤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지출 중심으로 보면 침체 조짐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나 생산 산업 이제 산업 생산 지표는 무난하게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유통업체들의 좀 실적 쇼크가 있었죠. 타겟이라든지 아마존, 월마트 같은 이제 유통업체들의 실적 쇼크가 좀 있었는데, 좀 인건비라든지 운송 비용 어떤 상승을 좀 가격으로 전가 못 시키고 있는 부분들, 가격이 올리면 좀 수요가 감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다만 주가가 이런 부분을 이미 좀 선반영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공급망 전쟁 국면 이런 완화 시에는 분명히 상당 부분 좀 주가는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인 어떤 바닥에 대한 부분들 계속 신호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미국을 제외하고 좀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중국 효과가 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봉쇄 완화, 그다음에 대출 우대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어떤 효과가 좀 보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봉쇄 완화가 됐죠. 상하이 물동량이 거의 90% 이상 회복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금리를 이제 0.15% 인하하는 건 상당히 서프라이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 수준 같은 경우 0.05에서 0.1% 정도였는데 0.15%를 어떻게 보면 인하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올해 성장 목표죠 5.5%를 좀 접근하기 위한 상당히 강한 부양책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하반기에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수급에 대한 변화가 좀 감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사실 이제 미국에 좀 금리 급락이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국인은 상당히 좀 차분했다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증시가 좀 급락을 하면 좀 대량으로 매도하는 좀 패턴이 좀 있었습니다만, 2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좀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좀 시작을 했고요. 연기금 또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좀 매수를 했다는 점. 물론 이제 매수에 좀 확실한 전환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당분간 봤을 때 매도는 좀 진정된 모습. 그러니까 좀 지수가 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겼다라고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매수의 어떤 기조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환율에 좀 이런 컨디션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1250원 이하로 진입 시에는 분명히 의미 있는 좀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달러 인덱스 하락 여부와 함께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이슈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급 동향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중국 이슈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경제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나라 같은 케이스인데, 관련돼서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부양 의지가 강하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볼만한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에 대한 좀 부양 의지가 좀 강력하게 나오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 분명히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저는 이제 좀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100% 지금 이제 봉쇄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어떤 의지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좀 스탠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서 좀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좀 회복되는지가 좀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분명히 호재가 맞다. 다만 이제 실적이 좀 너무나 안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적에 좀 확실히 가시성이 생기는 순간이 제가 볼 때는 좀 상승의 전환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중에서도 투자할 때 유의를 해야 되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세장에 진입했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반해서 우리 증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관련돼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과 더불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 짚어주시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좀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 소재주가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좀 모습을 보였었는데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까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주 주말에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좀 여러 가지 좀 공시를 했죠. 특히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6조 3천억 정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좀 짓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고 더불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쪽, 로프 쪽 관련돼서 좀 투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전기차가 증설된다는 건 이전지 섹터도 증설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배터리 3사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SK이온, 그다음 삼성 SDI가 지금 차례대로 지금 미국과 캐나다, 지금 북미 이제 합작 법인 공장 7개, 단독 공장 4개에서 11개를 설립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25년까지 17조 5천억 정도의 투자를 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정치긴 합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한 10조 정도,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가 약 한 6조 5천억 정도, 삼성 SDI가 1조 1천억 정도가 좀 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캐파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연간 지금 한 200기가와트가 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도 150기가, 삼성 SDI도 23기가 정도의 어떤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미국 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설비 비중이 10%에서 70%까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셀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좀 대표하는 완성차죠.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모두 지금 긴밀한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 캐파가 증설된다고 하면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죠. 도요타, 폭스바겐과도 어떻게 보면 협력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한 192조 정도 지금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보조금 확대를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연 40% 이상의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구조적 성장이 좀 예상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좀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웃퍼폼을 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FP님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마지막에 좀 많이 올랐죠. 외국인과 기관인 좀 주식을 사면서 2,600선 위로 좀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외에도 원전주,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주의 어떤 테마성 움직임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 주 좀 목요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요일 26일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FOMC 이제 어떻게 보면 회의록이 좀 공개가 되는 부분들 결국 FOMC 내부에서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대차세 대표 축소 관련된 부분이 얼마 정도 논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좀 열립니다. 이번에 이제 이창용 신임 총재가 주재하는 첫 회의라는 점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준금리를 이제 1.75%
정도 올릴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정례회의와 함께 수정 경제 전망을 좀 발표하기 때문에 26일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변동성이 큰 어떤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금융시장 내에서 통화 긴축에 대한 경각감이 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초에는 좀 바이든 대통령 효과가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요일 금요일 갈수록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들에 좀 관심이 옮겨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느꼈습니다만 숫자가 좀 확실하게 나오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고 이런 구도가 이어진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의 위주의 어떤 장세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26일에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경제 일정까지 짚어주셨네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한미 정상회담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주 초반에는 그래도 바이든 효과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정상회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리 테마적인 요소들의 주가는 움직인 경향이 있었지만은 그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질적으로 상당히 좋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해당되는 종목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번에 산업을 통해서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뭐 공장의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주라든지 그걸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주요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교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주요 핵심 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테마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나서도 그 실적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고 추가적으로 모멘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인 요인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된 산업은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바이오, 자율로봇, 원전, 우주항공이 언급이 되었고요. 특히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2차 전지 소재를 첫 번째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완성차 업종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바로 실적은 나올 수 있지 않지만은 모멘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국가 정책의 중심에서 이제 미국과의 정책까지 함께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업종까지 해서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주요적인 산업에서는 완성차, 2차 전지 소재, 원전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언급이 됐었던 여러 가지 업종들 중에 완성차,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원전 업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좀 추려주셨는데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봐주실 종목 어떤 친구일까요? 네,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중공업에서 사명이 변경된 기업인데요.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그 사업 구조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의 사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원전과 수소 이 관련된 메커니즘의 사업이 그룹사로 강화가 되었는데요. 그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형 원자로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서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언급을 했고요. 공동 성명을 통해서 미국 주도의 제3국 소형 모듈 원자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전 기술 이전 수출 협약 양해각서 체결 등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형 원자로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이 함께 언급이 되었다는 점이 포인트겠고요.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그 신형 원자로뿐, 그 스마트 원전이라고 해서 그 수출을 추진하던 그 부분 자체가 저번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중지가 되었었는데 이제 해외 수출이 뒷받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를 제가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 지분을 0.49% 보유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해외 수주가 나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소형 모듈 원전,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 모듈 원전 수주 시 주기기 부분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매출의 증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언제나 발목을 잡아왔던 부채 비율 같은 경우가 연결 기준으로 해서 지금 134.2%입니다. 2003년 이후로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에 도달을 해 있고요. 1분기 말 기준으로 그 수주 잔고액이 13조 5천억 원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3조 수준인데 현재 시총 수준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면서 지금 기본적인 체력까지 갖춘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 현재 구간에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 한 13조 원이다 보니까 뭐 원전 테마라든지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보다는 주가가 좀 무겁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스마트 원전 또는 소형 모듈 원전의 해외 수주, 우리나라의 수출 이런 게 확대된다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돼서 첫 번째 특징주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또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업체죠.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양극재 거래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이 무거운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또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시장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 현재 시장이라는 점은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주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상대적인 우월한 실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이게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그 원재료의 상승, 니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2차 전지 셀 업체, 즉 완성을 하는 2차 전지 업체와 완성차 업체로 전가가 빠르게 되는 구조. 이 빠르다고 하면은 분기 내로는 전가가 이루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시장 상황 감안해서 실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LNF의 수주로도 보여줬듯이 수주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실적 수주에 이 박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 그다음에 시장 대비해서도 그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서 좀 베타가 큰 종목, 즉 성장의 프리미엄을 더 할 수 있는 종목을 파악해서 매매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는데요. 종목은 미래나노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600억대인데 그 본업 그러니까 광학 필름으로 연간의 순이익이 200억에서 300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본업으로만 해도 성장 프리미엄을 부여하면은 현재 시가총액의
대해서 합당한 수치가 나타나게 되고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자회사 미래첨단 소재, 즉 미래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기존의 JNK라는 기업이었는데 미래나노텍이 올해 1월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인수를 했고요. 양극재 첨가제 그리고 수산화 리튬과 관련해서 신사업이 이제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실적에는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플러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재 첨가제는 기존의 LG에너지솔루션이 고객사였고요. 올해부터는 삼성 SDI가 더해지게 되고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2분기 증설된 공장에서 포스코 케미칼 LNF로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본업에서 현재 시가총액에 합당한 실적을 내고 있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성장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에서도 적어도 한 5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놓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 상황상 만약에 시장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주가가 더 상승이 뚜렷해진다고 하면은 이러한 베타가 큰 종목, 즉 베타가 크다고 하면은 실적이 아직 뚜렷하게 2차 전지 쪽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본업이 뒷받침되고 더해지는 소재 업종의 실적까지 더해지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더욱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LNF와 LG에너지솔루션 이슈로 볼만한 종목 미래나노텍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8,570원에 마무리가 됐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전에 체크해본 저희 고수익 작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장중에는 매매 시그널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